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62개, 하락 종목 323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000여 개, 하락 종목 400개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세와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순매도세와 외인의 순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조금 5원가량 약세가 나왔고, 비차익 순매수 역시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0.16, 코스닥은 1.71%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제가 뭐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코스피에서의 외인 수급을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외인 수급이 지금 2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온 거는 지난 2월 6일, 7일 이달밖에 없어요. 최근에 코스피가 바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향이 강해요. 금일 외인 기관 동반 매수, 전거래일 동반 매도, 다시 동반 매수, 동반 매도, 동반 매수, 동반 매도, 이런 식으로 외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 혹은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의 움직임만 따져서 본다면은 코스닥은 어떻게 되겠죠? 내일 외인과 기관이 혹시나 팔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자, 금일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으니,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 내일까지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다. 외인의 매도세가 코스피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외인의 매수세가 사라지니까 확실히 요동치는 모습이 나왔은 게 좀 아쉽다,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국내 증시 외인의 중요성을 100번 1000번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 외인의 수급 유무가 현재 국내 증시의 향방을, 상승세가 나오는지 하락세가 나오는지 이 향방 자체를 정하는 것이 외인의 수급 유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라고 했죠.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아직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에서의 외인 수급.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을 금일 좀 약세 나와준 거는 충분히 긍정적이에요. 1300원 돌파가 나와주지 않고 1300원 밑인 1294원으로 마감한 거 충분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챗봇 관련주, 이렇게 3개지는 무조건 지금 국내 증시를 살피면서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금일 약 강세가 나와줬고, 셀바스 AI 역시 장중 10% 가까운 강세가 나와주다가 다시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셀바스 AI 과연 지금이 고점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왔으니까 고점 아닌가요? 아니죠. 아직 5일 평균선과의 이 갭이 있어요. 이러한 종목 또다시, 맞죠? 여기처럼 과거 주가 움직임처럼 5일 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다시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챗봇 관련주 지금 강한 거 알고 계시죠? 챗봇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챗봇 관련주가 과연 이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고, 만약에 챗봇 관련주가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하락세가 나오는 과정 속에 개인이 매도를 했는지 외인이 매도를 했는지, 그러한 것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중요시했던 이 3가지 기억하시겠죠? 이젠 챗봇, 환율, 외인, 이 3가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 오늘 중요한 이 3가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장중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단독 2차전지 장비사 대버마그네틱의 경영권을 판다.
이중각 최대주주 특수 및 관계인 지분 46%가 매각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 2차전지 관련주라서 그쵸, 매각 이슈가 나왔고 위아래로 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매각 이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 내에서는 호재거리로 작용합니다. 근데 금일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친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 매각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나와준 종목 뭐가 있죠? SM이죠. 그렇죠? SM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미 하이브가 야, 우리 너서 살 거야 인수를 했어요. SA 먼저 우리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가 먼저 갑자기 정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공개 매각을 하면 하나의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 제값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매각이나 인수를 단행할 때는 원래 기업의 가치보다 조금 더 얹어줍니다. 피를 얹어준다는 얘기죠. 대보마그네틱의 만약에 기업 가치 현재 시가총액 5,300억이니까 5,300억이라고 했을 때는 5,300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6천억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피를 얹어서 매수를 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이 대보마그네틱의 최대 주주가 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 팔게, 급쳐야 돼 하면서 5천억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안 좋은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안 좋죠. 6천억에 팔리면은 나는 5천억에 대한, 그쵸? 5,300억에 대한 한 주였는데 6천억까지 올라가니까 내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5천억에 팔리게 되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은 5,400억에 대한 한 주였는데 5천억에 대한 한 주가 되니 주식의 값어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가에 약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CIS 기억하시죠? CIS가 매각과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약세가 나왔습니다. 약세가 나와준 게 정말 사실상 떨이라고 말을 해도 모자랄 만큼 크게 그냥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헐값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약세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매각 관련 이슈만 보고 좋다고 매수하면 안 돼요. 마치 뭐 같냐면은 무상증자 테마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매각하는데 매수, 무상증자하는데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투자가 될 수 없고 투기입니다. 투기. 제가 항상 자주 듣죠.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를 해야 된다,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이런 거 보고 눈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매수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려놓은 시나리오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다음날 뭐가 오를 것 같아,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려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런 것 같이 매각 이슈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불붙은 6G 전쟁 한국도 상용화 2년을 앞당긴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얘기 솔직히 별 이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5G도 제대로 지금 이렇게 구축을 못했는데 6G는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 6G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주 한번 체크만 해보시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 6G 자체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원이 쏘아 올린 위믹스 상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재상장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자, 코인원에서 지난 16일 위믹스 코인을 재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위믹스 코인, 우리가 항상 이미 상폐당한 종목인데 다시 재상장한다, 그쵸?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코인파는 무법지대다, 그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하고 정말 무법지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장 폐지했다가 다시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상 못했어요. 저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는 상폐 당했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위믹스 뭐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위믹스 2 이런 식으로 발매해서 상장시키는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애초에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대로 위믹스를 다시 상장시킨다? 그리고 그거를 통과시켜준다? 저는 아무튼 그런 결과 속에 위메이드 금일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식 말씀한 것처럼 오르는 종목 사는 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목
주식 잘하는 기준은 많이 오른다는 종목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다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급등하는 종목 잘 샀네 못 샀네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전 그래서 이거 위메이드 관련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드리겠고, 자, 튀르키예 일부 철강사 생산 중단, 한국 수출 늘릴 듯 이와 같은 이슈 속에 철강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줬죠. 금일 철강 관련주 강세가 이어졌고, 자, 철강 관련주 강세가 나와준 도중 속에 저희 VIP 체험방에서도 자, 보시다시피 종목 하나가 나갔었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KG 스틸 9,680원 이하의 추천을 드렸었고, 금일 KG 스틸의 주가를 보시면은, 자, 그쵸, 고점 무려 17% 11,300원까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금일 우리 9,680원에 나갔던 종목이 금일 11,340원까지 고점 기준 수익률만 따지면 18%에 가까운 상승세, 18%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도달해줬고, 저는 이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단기 고점에 놓여있는 만큼 웬만하면 오늘 매도하셔라,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라 했잖아요. 이미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KG 스틸. 자, 그리고 전국민 AI 일상화 시동, 정부 6월 추진 방안 발표를 하겠다. 전국민이 AI 챗봇을 사용한다. 자, 이것도 정말 놀라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챗봇 관련주가 금일도 강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실현이 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에이블리 1월 뷰티 거래 최고 실적 노마스크 효과. 자, 이와 같은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 지속적인 체크해 봐야겠죠. 화장품 관련주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인데 확실히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가 좀 많이 나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몇 달 전쯤에 한번 강세가 나와준 게 끝이지,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저점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SM 자회사 기습 매각 검토, 하이브 저지 포석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좀 SM 관련 얘기는 아직까지 너무 하더라가 많아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은 그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너무 추정성 기사가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함부로 뭐가 어떻다 하다가 또 아니다 이럴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현재로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난티에 대한 뭐 횡령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 확정은 아니라서 아직까지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 공시로 올라온 게 없거든요. 아난티 그거가 7%가 넘는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난티 뭐 대표적인 뭐 아시다시피 대북 관련주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심했던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코넥 뭐 이런 거, 메타와 게임 FPS 개발에 뭐 AI 캐릭터 탑재, 뭐 스코넥이 메타와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과 폴란드 내달 퐁트 누프 원전 프로젝트 운영이 구성, 이르면 7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원전 관련주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지속적인 강세 나와주고 있는 거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제가 강조드렸죠. 원전 관련주는 수주 뭐 계약한다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주긴 하지만 직접적인 돈이 들어와야 돼요. 몇 조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훨씬 더 이제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단순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으로는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금일 이 정도로 이슈거리 마치도록 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수급 잘 봤죠? 내일 수급이 더 이제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외인이 과연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것인지, 퐁당퐁당이 이어지고 있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어지는 코스닥이 과연 다시금 매도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틀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질 것인지 내일은 좀 더 수급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뉴욕 증시가 이번에 휴장이거든요. 대통령의 날로 인한.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저는 이러한 흐름이 내일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다. 운이 좋으면은 정말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도 이어질 수 있다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특히 외인의 매수세는 아마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뇌동매매 주의하시고요. 급등 종목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투자에 주의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